반갑습니다. 제가 대구도에 이렇게 오늘 아까 명함드렸지만 여기 도착이 6시 30분인데 6시에 선관위에서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와서 명함 드려도 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좋은 대화도 나눠도 된다고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첫 모임을 대구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구도의 역대 정치인 중에 자기가 첫 글자부터 끝글까지 다 써가지고 책 내는 사람 누굽니까? 네, 대부분은 그렇게 재밌나요? 내가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왜 들고 왔냐? 제가 이 책에 우리가 공천을 담은 게 1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개가 대구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산에 25개 동이 있는데 25개인데 그렇게 쓰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 인구로 따지면 우리가 60만이라고 잡고 여기 10,000명이라고 보면 60분의 1인데 그런 비중과 관계없이 제가 대구도에다가 두 챕터를 넣은 것은 대구도가 다른 데보다 못 살거나 대구도 계신 분들이 너무 좀 부족한 게 많거나 또 대구도가 너무 외딴데여서 좀 도와줘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 대구도가 안산의 미래이기 때문에 대구도의 가치를 높이고 대구도가 아름다운 곳이고 누구나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곳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훨씬 더 뒤에 설명하겠지만 대구도는 그럼 얼마나 대구도 여러분들 안산이 140평방킬로미터인데 대구도가 40평방킬로미터 조금 넘어 안산의 4분의 1보다는 좀 크고 3분의 1보다는 좀 작은데 이 넓은 땅이죠. 그리고 간척지가 25평방킬로미터니까 간척지가 나중에 대구도 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6평방킬로미터가 되는데 66평방킬로미터가 되면 안산 전체의 거의 3분의 1을 확 넘어서죠. 그래서 3분의 1보다 넓은 땅이 바닷가에 있다. 그리고 수도권 2천만이 사는 수도권에 있다. 이거에 착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집 매채 짓자 내 집이 제가 해양수산부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국가 요트를 짰는데 전임 시장들이 다 취소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들어오면 대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에 전 세계 지금 우리 저기 어디 전국항 거기 요트가 많이 서 있지만 거기는 뻘이 채워가지고 요트가 오래 못 서 있습니다. 또 몇 년 만에 한 번씩 뻘을 걷어내야 되고 많이도 못 써요. 여기는 이렇게 서서 중국에 200명, 300명 태운 슈퍼요트라고 그런 것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트 타는 사람이 어딜 가겠습니까? 서울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들렀다가 저기 그 한강의 그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운하 통과해서 서울 보고 다시 또 여기 나와서 머물렀다 가는 데가 저희가 생각한 요트항입니다. 자동차는 도로가 좋으면 안산에 대구도에 안 먹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게 제 계획이 있고 자전거 도로뿐만 여기는 유럽은 여기 자동차 옆에 자전거 그 이쪽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한때 이쪽에도 대부도만 다니는 버스가 다니는 길을 하나 만들죠. 근데 그 버스의 모양을 그냥 일반 버스가 아니라 시속 한 20-30km 달리는 철도 같은 모양. 그런 거 보셨죠? 네. 광화문에 도착한 사람이 동동도 가고 남동도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동도 가고. 근데 지금은 광화문에 왔어요. 어떻게 갑니까? 광화문에만 맴돌다 가는 거죠. 해수욕장만 맴돌다. 그러니까 대구도가 골고루 잘 사는 데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데 이 열차같이 생긴 이 운송수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역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대구도역을
방화문에서 단도까지 한 4개 정도 계획해서 그럼 역 근처는 또 주민들이 뭐가 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잘 되면 남동에서 동동까지 남동에서 동동까지 또 이렇게 크로스를 하나 만들면 그러면 대구도 내에 운송수단도 완결되고 그러면 안산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오냐 자전거 타고 오냐 그게 아니죠. 안산에서는 제가 아이디어 낸 게 지금 뭐 100기를 냈다고 무슨 유람선 하나 하는데 그거는 제 아이디어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대구 저 안산에 사이 아파트라고 우리 안산에서 제일 부자 동네인데 시아오 책상류에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 어디입니까? 요런 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여기에 열차역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서 이 배 타고 대구도 오는 거죠. 이 배를 제가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자전거 페리오라고 합니다. 그럼 유람선은 얼마나 높아요? 그거는 지금 짓는 다리를 못 지나갑니다. 딱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되니까 납작하고 그러면 지금 짓는 교각 밑으로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도에다가 나중에 주택 1000호를 짓겠다 할 때 다들 미친놈이라. 제가 여기 도시가스 넣는다 할 때 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저요. 그 도시가스 제가 넣었더니 상을 준다고 대구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상을 준다고 오라 그랬는데 짓는데 관여 안 한 사람들이 주로 같이 잔다 그래서 난 못 받는다 그랬어. 그래서 상은 안 받았는데 어쨌든 저는 할 수 없는 걸 해야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아오 100기를 방화머리에서부터 자이 아파트까지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이 아파트는 바닷가가 되는 거죠. 갑자기 바닷가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안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 길. 그럼 자 보세요. 안산에서 자전거를 타려면 시아오 오기 전에 30km를 타고 와야 돼요. 아, 대구도 오기 전에. 대구도 한 바퀴 도는데 50km거든요. 80km 못 탑니다. 하루에 가족끼리 오면. 근데 이제 자전거를 자기 아파트에서 타고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자기 능력 되는 대로 타고 근데 좀 힘이 지치면 배 타고 가면 되는 거죠. 그전에는 힘이 지치면 돌아갈 길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산 좋고 대구도 좋은 이런 계획인데 다들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유람선을 만들어가지고 그 유람선은 사람 필요 없어요. 유람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대구도에 그러면 아파트를 제가 많이 짓겠다더니 그 동동에 저만 생각한 게 역대 시장님들이 동동 쪽에 신도시를 짓자 이런 계획이 있어서 실행을 안 해서 저는 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인구도 늘리고 여기가 안산보다는 아무래도 쌀 거 아닙니까? 집값이 싸고 여기는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같은 걸 대량으로 좀 만들 우선 하고 고급 아파트를 또 딴 데 지으면 되니까 그러면 출퇴근을 그걸 하면 되는 거죠. 배로 아침에 출퇴근. 그래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제가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챕터 2개를 제가 할애했으니까 첫 번째 여기에 제 공약집을 간략하게 세워놨는데 제3의 도약인데 제3의 도약이 뭐냐 17,000명 사는 시골 도시가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1986년에 10만이 좀 넘어가지고 그게 1도약이에요. 그 다음에 1990년대 2000년대 90년대나 2000년 초에 그 인구가 갑자기 50만이 불었어요. 10만 20만 하던 데가 그게 제2의 도약이에요. 제가 시작됐을 때 내국인만 7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60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국인이 70만이 넘었을 때가 피크로 해서 그 이후에 내리막이에요. 그거 뭐 어떤 시장의 큰 잘못이라기보다는 일단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한다고 일단 빠져나가요. 재건축하는 분이 빠져나가면 재건축하는 사람이 지을 때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늘 2, 3만이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저 청년들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1년에 오늘 누구랑 통계를 얘기하니까 한 4,000명에서 3,000명, 4,000명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에 5개 대학이 있는데 여기 졸업생이 4,000명이에요. 근데 그러면 거의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이라고. 그 사람들은 대구도에서 하든 뭐 시에서 하든 일자리가 있으면 인구도 줄 일도 없고 아파트 짓는다고 인구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뭐 할 일이 있어야 들어오죠. 안 그러면 저기 과천 국가산업단지니까 대부분 영업체가 어디로 가요? 국가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 받아요. 근데 우리가 안산 분들이 거기서 근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흉볼 수는 없지만 그거 갖고 안산시가 먹고 못 산다 이런 거죠. 공단에서 나오는 세금 갖고는 절대 먹고 못 산다. 33%. 지금 올해 재정 자료도가 33%예요. 그러면 안산에서 벌어야 되는데 어디서 버냐? 그 한 군데가 대부도라는 거예요, 저는. 대부도에 여기 마리나 들어와서 여기서 세금이 들어와야죠. 그래야 안산이 살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야, 저쪽에 호성 사는 분들이 그러세요. 대부도 그 인구 10,000명 사는데 거기에 무슨 투자를 하냐? 근데 우리가 미래에 먹고 살려면 대부도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대주 먹거리가 대부도 넓은 땅에서 우리가 관광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쪽 다 못 알아듣어요. 대부도는 대부도에 맨 얘기하면 우리 산에다 집 짓는 거에다 이 얘기뿐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풀어드릴 건 다 풀어드렸어요. 언제? 제가 민선 6기 때 공원묘지, 공원부지, 그 다음에 절대농지, 그 다음에 유원지 부지 다 풀어드렸어요. 근데 그거 풀어줄 때 한두 고맙다는 말씀 안 하더니 지금 자기 집 앞에 뭐 안 풀렸다고 재종길이 뭐 사기쳤다, 걔는 오면 자연만 보존한다? 제가 저 민선 6기 때 자연 보존한 거 없어요. 불법으로 막 나무 쳐내고 이런 걸 막은 거지 뭐 특별히 보존한 거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해주셔가지고 갯벌 2군데 거기 어딥니까? 저기 그 골프장 넘어 사람들 잘 안 가는데 거기하고 고래뿌리 앞에 거기 사람들 그 조개 채취도 안 하는 데잖아요. 그 2군데 보호지역을 했더니 지금 저 유네스코 같은 데서 대부도도 국가 세계 자연유산 보호지역으로 지금 저 남쪽은 갯벌이 전부 다 유네스코 유엔이 정한 국제 자연 보존지역으로 다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거 하면 사람들이 보러 와요. 그걸 보러. 지금 관광객들 서울이나 외국의 관광객들 어디 관광 갈 때 뭘 보냐? 요즘에는 먹거리를 봐요. 어디가 먹거리 좋은가? 두 번째는 거기에 자연보호구역이 있는가? 경치가 아름답는가? 근데 대부도가 아름답다고 하는 곳도 있지만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꾸미고 이 좋은 자연을 살리고 인구 좀 늘어나고 방아머리에 요트항이 들어오면 대부도는 확실히 달라진다. 여기가 달라져야 전철도 들어옵니다. 제가 전철 들어온다 해봐야 제 능력, 제가 저 민선 6기 때 전해철원하고 여기 들어온다고 했어요. 도시가스도 시장님이 처음에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30호 중간에 이제 다행히 저 신세계 테마파크가 들어와서 중간에는 좀 그럴듯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신도시 신안산선 연장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여기에 계획이 세워져 한 10만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비전이 생기면 정부가 그때서 꿈지락해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시장도 전에 했고 또 이번에 다행히 제가 소속된 정당의 대통령이에요. 이게 연결이 돼야 또 돈도 많이 따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예산도 다뤄왔고 시행정도 큰 욕 안 먹고 했고요. 제가 민선 6기 때 대부도의 마스터 플랜이 뭐였냐면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국 하나를 일로 옮겼잖아요. 해양관광국이라고. 지금은 관광국은 도로 갔죠. 네, 도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서 여기에 그런 국 하나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구도, 안산, 경기도 제가 처음에 여기 왔더니요 민선 6기 딱 왔더니 경기도의 해양 여기 우리 되게 우리 정인이 계신데 해양 에코 뮤지엄 프로젝트가 있는데 대부도만 쏙 빠졌어. 경기도의 제일 넓은 땅이 대부도인데 안산에도 아무도 어스쿠라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붙잡아가지고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저기 선생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대부도 그래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대부도 있는 걸 모릅니다. 시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경기도가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4년 동안 계획만 세웠다면 이번에 4년은 제가 실행을 해가지고 여기 쓰는 거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 뮤지엄 도시에 좀 이게 저 청년들 입맛에 맞게 제목을 좀 정했어요. 바닷가는 뭐 바닷가죠. 뮤지엄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거예요. 그 도시를 만들겠다. 근데 여기도 핵심은 대부도가 그 핵심을 차지해요. 물론 이거는 일본 얘기를 써, 일본에 실패하고 성공한 그런 뮤지엄 도시에 그걸 써가지고 제가 대부도하고 시화호, 안산 시내에 반드시 뮤지엄을 넣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비 오면 어떡합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대부도에 뭐 방한머리에서 해수욕을 좀 비 오는 거죠. 비 오는 아니 해수욕이 있는 동네는 반드시 뮤지엄 몇 개 있어요. 왜냐? 비 오면 거기 가야죠. 갑자기 비 오면 어디 갑니까? 뮤지엄 가서 놀다가 또 거치면 나오고. 그래서 그걸 이중적으로 배치하는데 그런 배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스테인드 그라스 한 1,200억 상당의 스테인드 그라스를 가지신 분이 안산에 미술관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관장님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여기다 짓겠다. 물론 뭐 정부 돈이나 이렇게 받아야겠다. 그리고 몇 개 뮤지엄을 더 놓고 지금 제 현재 계획은 그게 주민들이 그때는 찬성했는데 지금 찬성할지 모르지만 불도에 가면 요 저 횟집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한 18개인가 이렇게. 거기가 지금 현재는 바닷가 위에 지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해양수산부 땅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철거하면서 거기서 하도록 허가를 해줬는데 제가 그걸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게 하고 그 2층에다가 박물관을 한 10개 넣으려고. 1층은 횟집하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 거기가 그 불도항인데 불도항 뒤쪽이 대부도에서는 석양이 제일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 석양이 제일 아름다워요. 석양이 제일 아름다워서 거기 올라가는 박물관 보고 다 거기 3층쯤에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갯벌 쭉 나가고 들어오고 물이 다 보이고 그래서 거기가 관광지로 지금은 횟집 안에서 밥 먹다가 봐야 되니까 보는 게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횟집은 횟집대로 그런 계획을 해서 그때는 거기 주민들 또 횟집 사장님들 동의를 다 받았는데 지금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대로 동의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바로 되자마자 거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못다 하차선 만드는 거 그거 못한 거 바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토지가 뭐 문제 있다 그러면 제가 다 가볼 겁니다. 우리 신 여사님이 저를 좋아 안 했어요. 저 되게 미워했는데 제가 신 여사님 땅이 굉장히 얽혀 있는 걸 제가 다 와볼 겁니다. 제 잘 아는 분이 산중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때는 산중에 집 짓는 게 허가가 났어요. 지금도 뭐 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가 났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소매상 허가만 나옵니다. 소매상 그러니까 산길에 가다가 배고픈 사람들이 사 먹으라고. 근데 소매상 허가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다 허가를 만내서 별장을 지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다 허가해줘야 됩니까? 그거는 다르죠. 그거 하면 산이 다 망가지거든요. 소매상 하는 분은 해주고 그거 제가 조금 단속했어요. 그랬더니 제종기는 뭐 자연 보호한다, 뭐 개발 안 한다. 근데 제가 다 지금 설명한 게 다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딴 거 했나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여기 저 어디입니까? 여기 종현동에 산에서 내려오는 쪼무락쪼무락하는 물길이 있어요. 저쪽에 동동에도 일부 있고 그런 물길을 제가 살릴 예정이에요. 물길이 살리면 거기 뱀장어 올라옵니다. 지금 그것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 게 다 관광객을 유인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대부도에서 최대의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대부도의 진산이 뭐냐면 황금산이에요. 황금산 한 번도 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 한 30년 정도 사신 분은 황금산의 꼭대기를 보셨을 거예요. 황금산이 24m가 깎여 나갔어요. 그걸 깎아서 시아호 매립하는 데 썼어요. 근데 그거를 그 어느 지역에 진산이 없어졌다. 그 산이 깎였다. 이게 저 옛날 어르신들이 불쩍 들릴 일이시고 저걸 어떻게 살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안산 출신이면서 프랑스 국립공대의 건축학과 교수가 한번 대구대에 오셨어요. 와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리냐? 이분 아이디어가 기발라요. 흙을 거기 쌓는 건 불가능합니다. 멀리서 보면 산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보이고 숲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게 철제를 24m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전망대, 중간에 카페,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데는 그때는 에스카레이터를 놓으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내가 생각이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계획을 세우다가 이제 그때는 그 제가 임기가 만료돼서 그 이상 추진 못했는데 제가 여기는 황금산도 집어넣어서 황금산도 살리겠다, 복원하겠다. 그래서 이런 일을 그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냐? 돈이 어딨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황금로는 180억이니까 큰 돈 안 됩니다. 시가 2조 원이 넘는 예산인데 그건 우선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봉이나 이렇게 도로 막 정체되는데 그런데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직접 와서 밟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방아머리 요트항하고 황금산 짓고 그 다음에 이 황금로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자전거 도로 생기고 길 만들고 4년 안에는 적어도 그 중에 한 80%는 이행되고 한 20%는 이어서 다음 시장에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는 시장한테 다 확인하고 사인까지 받아놓고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대부도가 여러분 대부도가 멀리 떨어져 있고 약간 외딴데니까 우리가 좀 뭔가 괜히 좀 이렇게 뭐랄까 수그러들고 위축이 되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대부도는 미래의 땅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땅이니까 미래의 땅답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10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옵니다. 제가 뭐 민선 6기 때 그 제 책자를 우리 저분이 갖고 계신데 그 안에 지금 이 기록이 다 있습니다. 제가 불행하게도 선거에 떨어져 가지고 안 놓고 지난번에도 우리 대구도에서 제가 크게 져가지고 크게 떠가지고 그게 다 주 공격이 뭐냐면 재정기라면 하나도 개발 못한다. 제가 민선 6기 때 한 게 다 개발 계획이고 다 풀어드렸고 다 했는데도 그렇게 오해를 퍼뜨리는데 저는 이렇게 그런 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분이 있으면 녹음을 해놓거나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바로 고발 못치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도시 공부도 했고 또 국가의 큰 개발 계획도 했고 또 정부의 예산도 많이 따와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얘기해 정부에서 크게 딴 거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게 1년에 300억입니다. 그게 지금 10년이면 3천억 아닙니까? 지금 제가 2006년에 그걸 했으니까 그때부터 20년이라고 그러면 1년에 300억씩 20년이면 1억이 뭐 1조 2천억인가요? 그런 되나요? 아니다. 뭐 하여튼 6천억이나 정도 되겠네. 그래 민자 정부 돈 이렇게 해서 할 거라는 말씀드리고 마리나만 일단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마리나 가면 나머지는 절로 풀려갑니다. 그래서 마리나는 해양수산부가 이번 시장님이 그걸 취소시켰어요. 거기다 어항을 하겠다고. 어항에 지금 고기가 잡아도 대구도의 경제하고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일부는 잡아서 해야죠. 그래서 뭐 옆에 조그만하게 어항을 할 수 있더라도 거기 이제 마리나를 우리는 포기했는데 해양수산부는 유보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할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먼 계획인데 대부도 남쪽 간척지에 지금 뭐 말산업을 하니 말특구를 하니 그 정부에서 전혀 결정된 바가 없고 또 시장이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격적으로 그 중앙정부 부서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난 결과는 이달 가기 전에 말산업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 오랫동안 중앙 정치 경험 있는 사람은 제가 17대 국회의원 할 때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지금 국회의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절친은 여기 우원식 국회의장 여기 축사도 썼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뭐 제가 자주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됐지만 그야말로 평소에 형님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당대표, 저 대학 후배입니다. 건국대학 나왔어요. 그렇지만 저도 건국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연줄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대구도 사정을 얘기하면 예산 딴데 조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를 오래 아신 분들이 여기 대구도에도 좀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제가 한 번도 바르지 않은 길을 간 적이 없고 물론 뭐 말하기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또 한 번도 음주운전 뭐 성희롱 뭐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또 제 재종길이 뭐 환경운동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10년 안에 멋진 모습을 좀 보여드립니다. 제가 물론 10년 동안 시장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좋은 계획 세우고 멋진 미래를 여러분한테 펼쳐 보인 다음에 그때까지 가서 아니면 그때 혼내시죠. 저는 계속 하기도 전에 혼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잘해서 열심히 해서 안산도 살리고 제가 안산은 세계 10대 도시 만들겠다 했습니다. 지금 저 유튜브 보시면요 남북 통일되면 세계 4위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도시 중에 세계 4위 하겠다는 도시 있나요? 아니 나라는 4위인데 도시는 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4위 될 때 안산은 적어도 10위는 하자. 제가 4위까지 쓰려니까 다들 말려가지고 10위는 하자. 그래서 제가 안산을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하면요 10위 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그 민선 6기 때 나무를 심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제일 시원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경기도에서 제일 시원한 도시가 시원한 도시를 따면 13위였는데 제가 1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 퇴임할 때까지 1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상을 무수히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재종길 뭐 환경경영상 무슨 그러니까 이거 하면 숲해도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숲해도시 해가지고 뭐 1위 한 거는 이건 훨씬 어려운 일인데 제 이 어려운 일도 여러분들만 도와주시면 제가 돌파하겠습니다. 그리시고 또 대우도를 이끌어가시는 분이신데 이런 분들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뭐 헛된 공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더군다나 이걸 다 책으로 써내니까 야 너 이거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들고 와서 물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 그래도 궁금하시다 직접 한번 더 들어보자 그러면 28일 날 신안산대학교 거기 2시부터인데 3시에 오셔서 1시간만 있다 가시면 제가 여러분들 후회 환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을 한 달 만에 250명을 모아서 지금 정보 전달을 하는데 오늘 재종기 시장님 공약에 빠진 거나 아니면 못 알아듣기나 했으면 제가 시리즈로 해서 내일부터 매일매일 정보를 받아서 하루에 너무 길면 읽기 어려우니까 토막토막해서 공약을 시리즈로 읽기로 약속을 하고 아마 250명이 보면은 그래도 아까 재종기 시장님 말씀하듯이 리더분은 다 보니까 이웃에 전달을 좀 해주세요. 그러고 당선되면 확인을 하고 못하면 재촉하고 우리가 감독입니다. 자, 한 번 더 박수 쳐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협의회 회장이신 박상수 회장님이 우리 대부도를 대표해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지금 우리 재종길 후보님 말씀 잘 들었죠? 공약. 네.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당선이 되시면 꼭 그 공약을 지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부도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으니까 열심히 뛰어서 당선되면 꼭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빼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제가 건배 제의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무엇인데도 제가 이제 온 거는 당을 떠나서 으로 뻗어 나가야 하는 그 지금
2026년도인데 저는 인간성으로 안산 역대 시장님 중에 현재 이민근 시장님과 전 재정길 시장님 그 두 분이 인간성으로는 정말 0.1도 버릴 수 없는 시장님으로 제가 마음속에 인정했습니다. 그 두 분. 그래서 아마 오늘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영전에 모든 대부도 분들이 저는 안 가봤습니다. 목욕을 그렇게 매일 겨울에 특히 출 때도 하시고 대곡을 수자원에서 나왔는데 10년 동안 그 돈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또한 수자원에서 만여평의 땅을 영전에 희사를 한다는데도 어떤 싸움, 이념의 싸움, 시의의 싸움 그런 거 있을 때 시장님이 저를 아버지가 이제 잊으시다 보니까 찾아왔을 때 나중에 이제 너무나 애가 다르니까 과장님이나 모든 국장님들 통해서 좀 중간 역할을 해달라 근데 아버님은 그때 보훈병원에 계셔서 저희 아버님이 대부도 분들이 다 알지만 오로지 태극기인데도 그런 대부도의 그 수자원에서 내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없는 땅을 아버지가 죽으면 그걸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 대부도 안산 이익을 위해서 너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체육 지금 수영장을 할 때 가라. 그래서 그것 또한 일본으로 시장에 부임해서 우리 이렇게 모든 주민들 대부도 아니라 여흥도까지 모든 국민들 군민들 시민들을 해주신 그분이 바로 재정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아시는 분들이 정말 보수입니다. 근데도 제가 오늘 온 거는 대부도 발전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공약 문제라든가 그러는데 인간성으로 된 사람과 난 사람과 든 사람이 있다고 저희 아버님이 얘기했는데 두 분이 역대 시장 중에 이민근 시장님과 재정길 시장님 그 두 분이 인간성에 그 누구한테도 당을 떠나서 국계 선을 떠나서 존경하고 그래서 저는 아들하고 사실 건국대 선후배라고 저를 공무원들 이렇게 잡고 오셨을 때 재정길 시장님 그 공약을 많이들 해갖고 대부도 발전만 위해서 여러분들 선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부도 발전을 위해서 어느 분이 될 건지 누구를 찍어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약을 읽어보고 해주셨으면 저는 대부도 본토민이라 대부도 발전만 따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하게 갖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저는 대구의 문제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아마 공약을 하셔도 될 거예요. 대구도 주민들은 떠나지 않지만 외국에 유입되다가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 주민들하고의 갈등, 그 다음에 도시 기반이 안 돼 있잖아요. 가장 안 돼 있는 게 뭐냐, 지하수. 요즘 대구도가 포도 농사를 오래 져서 이 지하수 먹는 데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시설 검사를 집집이 아마 해보면 식용수 가능하지 않는 물들 굉장히 있을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요즘에는 유튜브들 얘네들이요. 펜션업 하는 분들이 지하수 썼는데 그 젊은 부부들이 애기들 들고 와서 가족 동반해서 놀러 왔는데 지하수를 쓴다? 그게 언론에 터져버리면 대부도 펜션 다 망해요. 그래서 상수 문제만큼은 좀 시장님이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의 아닌 거리가 좀 있는데 가장 대부도 주민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산시도 지금 수원지가 다 말랐어요. 왜냐하면 콩나물 키우는 사람들이 산아래 물이 제일 지하수가 제일 많이 흐르는 데다 딱 자리 잡고 그래서 1년에 100톤 쓰겠다 하고 하면 될 분이 막 200~300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원지가 말라서 발원지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 흐르는 물도 없고 지하수도. 근데 지하수는 이렇게 제가 그 조사를 다 해봐서 하는데 3층이 있다 그러면 물이 3층까지 내려가면 다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안산시 지하수, 아니 대구도 지하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편촌에서 지하수를 어떻게 쓰려고 한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수 안 쓰겠다 또는 지하수를 풀빌라 같은 풀빌라가 쓰겠다 뭐 그런 거를 다 해서 어느 게 합리적인지. 왜냐하면 나중에 말라버리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적당히 유지돼야 되고 지하수가 사라지면 펜션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가정집도 문제돼요. 가정집도 되게 지하수 쓰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그 수돗물을 좀 쓸 수 있도록 병행하는 이런 것까지 합쳐서 그 수자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제가 지금 이 정화조 문제 때문에 모든 개발 행위가 지금 정지되어 있다시피 뭐 예를 들어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옆에 시민들한테 동의서 받아와라. 누가 해줍니까? 정화조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옥폐수 문제가 최고 지금 1순위에서 절실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대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의 좀 답변을 한번 제가 민선님께서 예. 제시했을 때 이것까지 같이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계획을 거의 수립하고 상황을 파악했을 때쯤 제가 그 시장을 관둬가지고 이어가지 못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것도 다시 상황을 살펴보고 그거 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수가 우리가 넓게 퍼져 있잖아요. 도시 같으면 상하수도관을 짧게 해야 되는데 일단 많이 집중된 문제부터 그때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집중된 문제부터 상하수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지역 주민들의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저쪽에 해안도로가 안 생겼으면 그쪽의 분들하고 좀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제 하수 처리장의 문제.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마리락에 그다음에 그 자전거도로 인도 그다음에 황금사업 연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진행이 된다면 그 대부도가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많이 늘 걸로 믿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약들이 다 이루어져서 대부도가 자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장님 파이팅! 파이팅! 제가 아까 일단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건물만 삐쭉삐쭉 서면 멋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죠. 선생님 말씀대로 핏줄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상하수도 그다음에 하수 처리장이 다 핏줄이랑 똑같습니다. 그걸 근데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요. 거기에는 주민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덜 버린다든지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또는 물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서로 협조만 해주시면 뭐 당연히 그걸 해야 아니 말이나도 그게 안 되면 말이나도 사실은 그 잘못하면 쓰레기통 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제 공약집에는 그게 없습니다. 없지만 그건 제가 기억해서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도 굉장히 속도가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이제 돈의 문제인데 돈의 문제는 제가 저 마리나 계획하고 이런 계획들을 그 영국에 제가 가서 영국에 아주 유명한 영국의 최고의 건설 회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영국이나 이런 데 돈을 따올 수 있는지 가서 우리가 지어나 그 사람들이 지어나 우리나라의 이자만큼만 내면 되면 여자도 유치를 해서 하려고 했어요. 만약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안산시 예산하고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일부분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어서 필요한 우선적부터 차근차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안산의 8시에 함께 힘을 합쳐해 주세요. 대부도는 안산의 기회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전거 길을 만들자고 예산하고 설계하고 다 끝냈는데 안 했어요. 그 다음 시장님들 내가 예산도 1조 원 가까이 남겨놓고 왔어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안 했냐 나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제가 이제 황금로를 확장 계획을 제일 민선 6기에 되고 설계를 해서 180억 예산까지 따서 했는데 그 다음 실행을 안 했어요.